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보합이고 또 강보합보다는 좀 눌림은 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세는 그래도 지난 새벽까지 이 하락폭에서 많은 회복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지 이 시간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거시경제 이슈까지 모두들 다 공유 중이니까 정보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버튼 하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드리는 게 있어요.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이죠.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받으시면 돼요. 자, 글로벌 먼저 보겠습니다. 1.42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98, 솔라나도 1.73, 바이낸스도 1.70, 그리고 XRP도 2.22, 그리고 도지코인도 1.69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은 받고 있어요. 하방 압박은 주말 어제 상당히 아침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회복하는 듯 싶었지만 그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하방 압박을 받았죠.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트럼프가, 미국이죠.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을 했어요. 타격을 했고 개입이, 이제 중동 문제에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한 부분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우리 시장만 열려 있었잖아요. 제가 오전에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즉각적으로 다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열려 있다면 그렇게 그나마 덜 영향을 받았을 건데, 우리 시장만 열려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6%, 8%까지 떨어졌죠. 8%까지 떨어졌다가 이 정도 끌어올린 거예요. 6%를 상승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글로벌은 이렇게 움직였고, 그러면 우리 업비트도 좀 보겠습니다. 자, 업비트 역시도 2달러를 유지했어요. 2달러 선을, 2달러도 내려왔지만 붕괴가 됐었지만 종가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2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2,825원 여기서 지금 멈춰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를 지지 라인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루였어요. 2달러 이 라인이 보루 자리였는데 이 부분을 못 버티고 어제 내려왔지만 다시 힘을 모아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많은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힘을 많이 못 뺐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완벽한 또 바닥을 더 바닥인 줄 알았던 부분이 더 바닥을 더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가 들어옵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고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런 것이 지금 고래들이 저점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왔을까요?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소식도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연준의 2인자가 매파에서 돌변했습니다. 7월 조기 금리 인하로를 드러냈어요. 그런 트럼프와 이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죠. 월러 이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인자입니다. 파월 바로 밑에. 자, 매파의 소신 견해인가 아니면 트럼프의 코드 맞추기식인가 라는데,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대표적인 매파 인사를 꼽히는 바로 월러 이사가 7월에 조기 금리 인하를 거듭 공개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원래 연준은 조용히 움직이는 건데, 또 월가에서 가불론박이 이어지고 있고, 또 월러 이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연준 내에서 매파죠. 통화 긴축 선언을 하는 성향이 평가받아온 인물이었는데, 시장에서 월러 이사의 발언이 견해에 이 가중치를 두어 왔었어요. 그동안. 이런 견해가, 이 사람 견해가 연준 내 매파적 견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 기조가 보일지 궁금해하는 시금석 구실을 해왔는데, 이번에 실제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지속하던 23년 11월 월러 이사가
기존의 매파적 입장을 철회하는 발언을 하면서 월가는 이제 연준의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기 하면서 크게 요동친 바가 있던 게 바로 23년이었습니다. 자, 보면 또 밑에 내용 보면 이런 최근에 이런 사견으로 해서 지금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이 비둘기 견해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파적이었던데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비둘기 이것은 금리를 상당히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금리에 대해서 근데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파들이 있는데 매파적인 발언에서 이제는 비둘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월러 이사가. 자, 20일 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일회성을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이르면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논의하는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내일부터 이 연준 의장의 국회 출석이 있죠. 국회 출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떠한 발언을 내비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월러 이사의 이 조기 금리 인하론이 연준의 지난 18일 금리 정책을 현 4.25에서 4.50 동결과 함께 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지 또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다른 연준 위원들의 이 컨센시스와 온도 차이를 뚜렷하게 하고 있고 또 연준이 18일 발표한 이 수정 경제 전망 SEP에 보면 연준 위원들의 이 25년 정책 금리 예상 중간 값이 3.9에서 3.9%로 3월 전망대와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또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 수는 3월 4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월러 이사의 발언 바로 전날 관세 인플레이션 영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불확실하고 또 이 노동시장에서의 원만하게 냉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정반대 얘기를 이 월러 이사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 연준의 2인자입니다. 2인자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금리 결정 빠른 조기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인 거죠. 월가에서 이 5월 퇴임하는 또 내년 5월입니다. 5월 퇴임하는 파월 의장 후임으로 지금 월러 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의 코드 맞추기식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장이 되기 위해서 트럼프와 같이 발을 맞춰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24일부터 25일 날 미국 의회 증언을 나서는 파월 의장의 반응을 이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파월 의장의 얘기가 이제는 앞으로 있을 7월에 조기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게 이제는 이 서두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미국의 이 개입이 이란의 이 호르무즈 이 해협 있죠. 이 바다를 봉쇄하는 위기까지 지금 와 있고 여기에서 지금 유가가 급등 우리나라 석유 관련된 흥구 석유가 상한가를 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내용 좀 볼게요. 트럼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직접 언급을 했고요. 호르무즈 봉쇄 위기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이란을 위대하게 못하는 정권이면 왜 교체가 없겠는가라고 정권 교체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례적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란의 내부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바로 SENS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시설 공습한 이유는 정권 교체 목적이 한 게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재차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일 쇼크가 오냐라는 얘기죠. 이란 의회에서 이 호르무즈 봉쇄 의결을 했어요. 이란 의회가 20일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의결했고 또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지난 12일 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해서 이미 약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JP모건은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 기름값이 엄청나게 치솟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금 한국 시간 23일 오전 7시 30분에 7월 인도분 서울 텍사스 원유 WTI가 3.36 오른 배럴당 76.32 여기에 나타내고 있고 브렌드유는 8월 인도분 가격에 3.27 오른 79.49달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상당히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 또 대응하는 게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어떤 게 올라가겠습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요동을 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죠. 우리 XRP고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기다리고 있죠? 바로 법적인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법적인 공방을 이 법적인 공방이 끝날 가능성이 크고 지난 6월 12일, 13일 이때 바로 제출을 했죠. 2차분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간 5월 15일 날 기각이 되었던 5월 15일 날 기각이 되었던 그 서류를 보강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벌금을 5천만 달러 그리고 이 기간 판매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절차상 오류로 기각을 시켰던 부분을 이제 절차를 지키면서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승인 확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7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결정이 나냐 이자죠. 이게 일단은 SEC가 연기를 해놨어요. 어떤 걸 연기해놨냐면 항소를 연기해놨죠. 8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연기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8월 15일까지 토레스 판사는 그 전에 결정을 내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죠.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말은 못해요. 이날 기각을 했을 때 당시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딱 7일이 걸렸는데 지금 7일이 넘었죠. 7일이 넘었으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번 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이 법적으로서의 마무리가 되면 이 리플은 계획이 참 많아요. XRP는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 CEO가 직접 언급한 겁니다.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바로 IPO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IPO. 이 IPO는 뭐예요? 나스닥 상장입니다. 나스닥 상장. 그동안 이 리플 CEO 브래드 갈리하우스가 이 IPO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결과를 봤습니까? 바로 서클이죠. 서클. USDC 발행사 서클의 이 나스닥의 IPO를 상장하고 어땠어요? 연일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이걸 다 지켜봤어요. 이 리플 CEO도 그래서 우리는 서클보다 더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IPO를 법적으로 끝나게 종료가 되면 바로 우리가 IPO를 준비할 것이고 이 나스닥에 바로 상장을 할 것이다. 뭐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움직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IPO가 진행이 돼요. IPO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기가 되었던 ETF 역시도 이제는 고개를 들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공방이 끝나야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그래서 리플을 왜 계속적으로 리플을 말을 하냐? 더욱더 크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주말에 눌렸던 이유, 2달러까지 내려왔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잖아요. 지금 미국의 개입. 계속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어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오전부터 폭락을 해서 2달러까지 내려왔었죠. 2달러 밑에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는 곧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는 이 법적으로 공방이 끝난다면 리플은 더욱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더라도 상당한 상승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눌리고 완벽한 바닥을 확인한 XRP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략해 들어간다면 당연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다라고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자꾸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과 구간. 비중을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현금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렇게도 안 가고 항상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고 어제처럼 이런 갑작스런 이슈로 인해서 폭락을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공략해 들어가야 되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분들도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되고 어느 정도 덜어서 이걸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현금 확보를 해놓는다면
어제처럼 이렇게 눌려. 아니면 오늘처럼 오늘도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가죠. 이런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해 들어가는 거죠. 이 바닥을. 바닥을 공략해 들어가면 당연히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고 단가 낮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이 옵니다. 이걸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이걸 잡아야죠. 잡고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보다 더 안정적인 매매 그리고 또한 자산을 계속적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코인은 가상자산이고 그런 것은 회복은 상당히 빠를 거다라고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지금도 보시면 지금 시장 어제 눌림 있었던 부분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 역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거는 바닥을 놓치지 않으려는 고래들 또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겠죠. 꼭 잡고 가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어제 매도하셨던 분들은 또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계실 건데 이것을 또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정보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이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 창출해 내야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저랑 같이 대응까지도 같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구독과 이 좋아요 이것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